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녹색건축 한마당에서 발표된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개편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친환경 인증제도 궁금하시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녹색건축 인증제도란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인증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실내 공기질 관리를 잘하는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죠. 2025년 개편안의 주요 내용. 자, 이제 2025년 개편안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화는 인증평가 분야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4개였다가 9개였다가 7개였다가 4개로 다시 바뀌었는데 이번에 정리된 4개 분야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통합설계관리, 탄소중립 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외부 공간, 그리고 건강한 실내환경 분야인데 정말 명쾌하고 분명하게 분류되고 정리된 것 같아요. 굿굿굿.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인증평가 대상의 확대 및 단순화입니다. 이제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된 건물은 물론 근린 단위 건물까지 인증 대상에 추가되고 확대되었죠. 또한 기존에는 주택, 업무용,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일반 건축물로 세분화되어 평가되었지만 이제는 용도 구분 없이 하나로 단순화되었어요. 세 번째는 인증평가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기존 건축물이 좋지 않은 경우 일부 대상 공간만을 평가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기존 건축물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색한 인증평가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서류 제출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기관마다 신청 서류가 달랐고 자체 평가서와 증빙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류가 일원화되고 도 간소화된답니다. 인증 진행에 혼돈이 많이 없어지겠어요. 다섯 번째,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서약서 운영만으로 사실이 확인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더 체계적인 인증이 가능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인증 명판도 바뀝니다. 기존 명판은 다소 단조로웠지만 앞으로는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소재로 명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명판에 담기는 정보도 변경되어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 녹색건축 인증제도 평가 항목 개정. 이번 영상은 짧게 기획된 영상으로 인증 전체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고 추후 인증 세부 평가 기준이 발표되면 긴 영상으로 제작해 설명드리는 걸 약속드리고 오늘은 전체 내용 중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었거나 변경된 내용 중 참신했던 평가 항목만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합계획과 관리. 이제 건축물은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평가돼요. 입지, 배치, 토목계획 같은 세부 요소도 다 포함됩니다. 1.1 통합계획 방향 수립.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 요소를 얼마나 잘 반영했고 녹색건축 인증 전문가가 참여했냐를 평가해요. 1.5 건축환경 분석 및 계획. 건축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설계할 때 정략적 분석을 요구해요. 일조, 자연채광, 현위, 소음, 결로, 열성, 기류 등등등 정말 친환경 설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신설 항목으로 마련되었어요. 1.6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장치. 설계 때 반영한 에너지나 물, CO2 배출 계획 운영 때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항목이에요. 지속적인 친환경 건축물 유지를 위해선 정말 필요하죠. 1.9 혁신적인 설계.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친환경 아이디어와 기술을 요구해요. 친환경 자재, 에너지 절약 기술, 독창적인 공간 활용 등이 포함되죠. 친환경 건축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돼요. 모니터링 관리 및 지원. 혁신적인 설계는 배점이 매우 높아요. 배점이 높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2번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 활용. 탄소 중립을 위한 자원 활용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운영, 유지 관리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해요. 2.1 건축물 내재 환경 영향 평가. 건축자재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8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중요도를 알 수 있겠죠? 2.6
건축물 운영 단계 환경 영향 평가. 건축물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점수가 6점이나 됩니다. 2.9. 건축물의 최대 부하 저감. 건축물의 최대 부하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및 설비 기술 단계에서 사전 검토의 용량 최적화와 탄소 발자국 저감을 목표로 합니다. 난방 및 냉방 부하, 외피 설계, 최대 부하 절감, 설비 설계 및 조명 설계가 평가되며 신규 항목 중 특히 참신한 평가 항목입니다. 2.11. 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개선.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절감을 얼마나 이루었냐를 평가합니다. 점수는 자그마치 10점. 포기하면 인증 취득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울러 건축물 내재 환경 영향 평가, 친환경 건축 자재 활용, 물 사용 절약, 커미셔닝 실시, 환경 영향 평가 항목도 배점이 매우 높아요. 중점적으로 반영해야겠죠. 3. 건강한 실내 환경.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강조해요. 3.2. 실내 공기 오염원 및 감염원 차단. 실내로 들어오는 오염물질과 감염원을 얼마나 잘 차단했는지를 평가합니다. 3.3. 실내 환기 성능 확보.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환기 성능 확보를 요구해요. 3.4. 창의 배치를 통한 자연 통풍. 자연 통풍을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의 실내 제공을 유도해요. 3.5. 시각적 쾌적성 확보. 외부 전망, 자연 채광, 인공 조명 등을 통해 사용자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지를 평가해요. 새로 생긴 멋진 평가 항목입니다. 대단히 참신합니다. 3.9. 실내 환경 조절을 통한 쾌적성 확보. 실내 온도, 습도, 기류, CO2를 얼마나 잘 조절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요. 배점이 6점입니다. 많이 높아요. 아울러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적용도 배점이 매우 높아요. 4. 지속 가능한 외부 공간. 건물의 외부 공간에 대한 평가 항목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4.4. 도시농업 공간 조성. 도시에서 직접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해요.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가능하게 해줘요. 쉽지 않을 듯해요. 4.5. 녹색 경관 조성. 건축물의 인면에 녹화를 함으로써 녹색 경관을 조성하도록 유도해요. 생태 면적률, 빗물 순환 체계 확보는 평점이 매우 높아요. 계획에 꼭 유의해야 해요. 오늘은 2024년 녹색 건축 인증 제도 개편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울러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